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많이 쉬셨습니다. 예,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되네요. 그렇군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제 양산에서 이제 인쇄 마치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양산에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휴대전화로 연결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음질 상태가 너무 좋지만은 않네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혹시 지금 저기 라보 트럭 위에서 전화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지금 고속도로기 때문에 그럼 큰일 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오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오랜 자명을 끝내고 그 윤석열 후보를 만났죠?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원팀 행보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원래 원팀이었고요. 예. 다만 조국적으로 등판 시점을 가지고 이제 유승민 의원이 고민했던 걸로 보이는데, 예. 민주당이 이제 좀 약간 이런 것들을 오판하고 유승민 의원에게 유승민을 이용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계속 외부적으로 던지니까 유승민 의원이 등판을 결심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김종인 위원장도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이재명의 후보를 지원할 일 없다는 것을 또 명확히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 민주당이 계속 오히려 그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선거 초반부부터 굉장히 크게 한 대 맞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동안 야권 단일화 문제가 또 대선 국민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빈소를 직접 찾아가서 안철수 후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후보에게 어떤 이야기 나눴다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조사나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선거 과정 중에서 경쟁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발생한 어떤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조문하는 의미가 있을 뿐 예. 어떤 그런 자리에서 정치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문관 자리에서는 정치를 논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위로 위주로 말씀하셨다는 거군요. 네. 예, 지금 대표님 목소리도 쉬었고 음질도 안 좋아서 복합적으로 좀 소리가 안 좋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제 지금까지 하신 최근 언론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단일화는 결국 안철수 대표의 결단에 따른 사퇴나 이후의 지지 선언 이 정도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여론조사 단일화를 하려면은 지금 시점이 한참 지났고요. 예.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운동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슈도 선점해서 주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광주 쇼핑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문제가 선거의 종기점에 등장하는 것은 선거 흐름을 깨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선대본부 차원에서나 아니면은 저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대두되지 않도록 오히려 저희가 비전과 정책 위주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비전과 정책 위주로 가겠다.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도 질문하시죠. 최근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차기 대선 로드맵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럼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닌 것 같지 않냐고요? 네, 그런 거 이제 원래 선거 때는 보면 여러 명의 이제 거간꾼이라고 제가 지칭했죠. 거간꾼. 예, 그런데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본인의 나름의 이제 선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적어도 그런 협상을 하려 그러면은 후보가 전권을 보유하고 협상에 임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산발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께서는 총리나 장관은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위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서 더 나은 명분을 제시할 수 있는 예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정치는 정치할 공간이 필요한 거고 총리나 장관이라는 거는 오히려 그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전에도 보면은 총리 출신은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런 징크스 같은 것도 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위상이 있는 분이고 당을 이끌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의 연장선에서 역할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돕겠다 또는 그런 조건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 예우라는 게 뭔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지금은 조문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정치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에서 역할이나 이런 것일 텐데, 저는 오늘
일각에서 보도했던 것처럼 경기도지사니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안철수 대표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지금 최근에 어쨌거나 이 단일화 과정이 펼쳐지면서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뭐 이런 발언 포함해서 사실 뭐 안철수 대표도 아프게 맞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아프게 맞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게 뭐 단일화든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물러나는 것이든 이게 시너지가 과연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서 윤석열 후보로 표가 모이겠느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안철수 후보한테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이고 예전에 뭐 안철수 후보도 세게 하던 적 있었어요. 전화할 땐 세게 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제가 뭐 어떤 경쟁의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지금 안철수 후보는 당연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최적화된 길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저도 당대표로서 우리 당이 최대한 잘 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방법론의 차이고 서로 그것의 경쟁이지 제가 뭐 개인 안철수 대표와 경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합당도 논의가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만약 안철수 대표께서 어떤 그런 어떤 판단을 하신다면은 그때 미뤄졌던 합당 같은 것들도 당연히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과거에 저희 뭐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가지고 제가 당명 빼놓고는 다 무엇이든지 협상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그것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합당은 좋은데 좀 손오공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은 그 당 대표로서 좀 상대 당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처님 손바닥이요, 손오공. 교수님 이렇게 예의를 따지는 분이셨습니다. 아니 저는 예의 안 따져도 되는데 그쪽은 당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선거 과정에서는 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사실 예의 범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당의 지지층 같은 경우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측에서 사실 지지율이 나날이 쇠퇴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다소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협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지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철수 대표 개인에게 제가 어떤 경쟁심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개인 의사로 하신 거 아니라 어떤 당의 입장에서 표현하신 과정에 그러한 손오공 SNS 사진도 올린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이동 중이셔서 좀 소음이 좀 많이 있네요. 광주 쇼핑몰 유치 이제 대표님도 관련해서 직접 토론도 가능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관련해서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이 저희 방송 일부에서 호남 발전 공약 중심으로 이제 더 터서 같이 토론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대표님 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걸 강기정 전 의원님이랑 왜 섞어야 되죠? 광주시장 출마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 듣긴 듣는데, 저는 이재명 캠프에서 좀 더 그런 어떤 책임 있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많은 문제로 넓히게 되면은 부분이 좀 약간 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광주 쇼핑몰 문제에 대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일부러 이슈를 좀 넓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광주에 대한 전반적 문제 다루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광주시장 출마하는데 좀 본인 정책 홍보하려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것에는 제가 대응할 필요 없고 광주 쇼핑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일도 있고 힘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당사자를 민당해서 시장도 말씀드립니다. 그 쇼핑몰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광주를 제외한 대한민국 거의 전역에서 대도시들에서는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실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2012년부터 해가지고 대형마트 규제하든지 이런 대기업과 중소 상인들 간의
상생 문제에 대해 여러 대안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지금 소리가 너무 잘 안 들려서요. 답변하실 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다시 설명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하나만 거기에 포함해서 여쭤보면요. 201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복합 쇼핑몰과 전통시장이 격렬하게 충돌하던 때라 정치권이 그런 법을 내놓고 뭐 1km 안에 시장에 들어오네 못 들어오네, 뭐 쇼핑몰이 들어오네 못 들어오네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전통시장의 경쟁 상대가 온라인 쇼핑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온라인 대형 쇼핑몰 업체들이 중소상공인들 쥐어짜는 거 못하게 공정화를 해야 된다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서 논의를 했는데 심상정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단체 구성권, 협상권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만 자율적 상생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지 법을 만들 일이 아니라고 하셔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그 쇼핑몰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중소상공인들 보호하시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쨌든 온라인의 관계라는 것도 그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의 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또 중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온라인에 또 상점을 개설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룹의 믹스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규제만으로 그걸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떤 규제 법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광주 쇼핑몰을 만드는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지역 정치권에서 지금까지는 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쨌든 시민단체들과 연합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간의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인 형태로 이런 것들을 좀 막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지역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도 지방선거 나오는 주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경우는 있긴 했지만은 당장 이재명 후보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지를 2017년에도 밝힌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지역에서 정치권에서 또 한쪽 그런 어떤 생각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또 당이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도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면은 좀 더 나은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합리적인 토론 과정은 이미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라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께서 시장 상인회나 혹은 그 자치단체장을 설득하실 수 있다는 말씀에서 이게 공약으로 나온 건지가 궁금한 거죠. 저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광주 시민이 저희 국민의힘에게 보여주는 표심의 수치가 또 상징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보고요. 그것이 지역 정치권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쇼핑몰 문제가 광주에서는 굉장히 쟁점화되면서 저희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저희에게 조금 더 지지를 주신다면은 민주당도 긴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방 여러 곳마다 사정이 비슷할 텐데 광주에서만 이런 어떤 대형 복합 쇼핑몰의 입점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분위기와 정치권의 분위기가 계속 충돌한다는 것이 약간은 특이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이 이제 민주당 선대위의 호남 총괄 특보 단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대표님이 토론 제의했을 때 본인이 이제 그 광주시 그 복합 쇼핑몰 문제에 토론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단장 지휘인데도 토론 못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저는 지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저는 광주시당에 이야기했거든요. 당대표니까 제가 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이분을 그러면은 실제 그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지금 뭐 강기정 의원님이 뭐 본인의 정치적 행보도 따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하는 말 다르고 또 무슨 이재명 후보 하는 말 다르고 이재명 후보는 명확하게 반대했거든요. 2017년에. 그러면서 또 딴소리 하면 저희가 난감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정확히 알고 대변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게 강기정 의원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지정한다면. 네, 신 작가님. 김건희 씨가 최근에 김장한 목사랑 회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식 행보를 언제 시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뭐 문화예술 종교 관련 활동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되고 있나요? 저는 그런 건 너무 앞서간 보도로 생각하고요. 일부의 배우자가 앞서간 보도다. 통상적으로 배우자들이 하는 행보 정도 이렇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뭐 유세장에 같이 나타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계획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선거 때 보면은 뭐 배우자가 뭐 여성 잡지 이렇게 뭐 미용실에 꽂혀 있는 것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인터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행보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이
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통상적인 활동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극동방송과 봉은사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목격이 된 것인데,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도 동행한 것으로 또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개인적 행보로만 볼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비공개 행보에 가까운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의 김혜경 씨 역시 이제 비공개로 조용한 행보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공식 행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야말로 최근에 불거진 그런 엄투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만약 연관돼 있다 그러면은 뭐 감사 얘기하는데 감사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셀프 감사인 것 같고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공개적인 행보라는 것도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너무 음질이 안 좋아서요. 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근 어퍼컷 세리머니를 현장에서 하는 걸 보니까 씨름 선수처럼 튼튼한 신체를 갖고 있던데 어떻게 군대를 못 갔냐? 부동시 병역 면제 자료를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눈이 안 좋으면 어퍼컷을 못 주지. 저는 그게 어떤 개연성인지 잘 모르겠고. 우리 후보가 지금 부동시인 것은 이제 병역 자료에도 그렇고 나중에도 이제 따로 신체 검사한 거에서도 그런데 검찰로 임명됐을 때 그때 했던 약식 그 신체 검사 이런 데서 약간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걸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취업 후에 하는 그런 약식 신체 검사에서 나온 결과와 그 병역 판정을 위해서 하는 엄정한 시력 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재검정을 해도 어차피 숫자는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